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핫토이에서 발매된 어벤져스 엔드게임 타노스인데요.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MCU의 10년을 마무리하는 인피니티 사가의 최종 보스로서 아주 인상 깊은 악역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핫토이 피규어는 그렇게 자주 구입하는 편이 아닌데요. 다만 마음에 드는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엔드게임 타노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렇게 국내에 발매가 되어서 한번 구입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먼저 패키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패키지 정면에는 타노스의 얼굴이 커다랗게 나와 있고,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타노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핫토이 마크도 있고요. 패키지 측면에는 타노스 MMS 529 6분의 1 스케일 콜렉티블 피규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어벤져스의 심볼이 있고, 상단에는 인피니티 건틀렛의 심볼이 새겨져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도 똑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패키지 후면에는 각종 주의사항이랑 그리고 카피라이트, 원산지 관련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버를 벗기면은 안에 피규어가 들여다보이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피규어를 꺼내서 이렇게 피규어가 보이지 않고요. 패키지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패키지 후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바로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내용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타노스 피규어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가 있는데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인피니티 건틀렛이 들어있는데요. 조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건틀렛 특유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문양 같은 게 조형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 표면에 웨더링이라든지 워싱이 되어 있어가지고 질감이 제법 사실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스톤은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데 이 스톤 같은 경우에는 발광 기믹이 있어가지고 안에 건전지를 넣으면은 이 스톤에서 빛이 나고요. 이렇게 빛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약간 조금 색상이 어두워가지고 영화상의 색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발광 기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건전지를 넣어서 어떻게 빛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을 떼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이 나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맞는 사이즈의 드라이버를 찾아가지고 여기 나사를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커버를 이제 벗겨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 안 빠지네요. 여기 이 부분에다가 손톱을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니까 빠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은 여기 안에 건전지 구멍이 있는데 제품에 이렇게 생긴 건전지가 동봉이 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방향을 맞춰가지고 건전지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고요. 근데 이 핫토이에서 이렇게 동봉해주는 건전지가 좀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금방 뭐 누액이라든지 그런 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보니까 벌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인데도 이렇게 조금 액체가 흘러나와 있는 걸 확인해서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새로 따로 사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커버를 닫고, 그 다음에는 나사를 조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ON으로 놓으면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딱 불을 켜면은 스톤이 굉장히 밝게 빛나서 영화상의 그 색깔과 흡사하게 빛이 나고요. 여기 이 카메라에는 조금 이 부분이 너무 밝아 보이는데 실제 불빛은 그 정도로 밝진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상당히 예쁘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파츠는 인피니티 건틀렛의 교체용 손 파츠인데요. 보시면은 조형이나 도색은 방금 살펴본 인피니티 건틀렛과 거의 흡사하고요. 다만 이렇게 손바닥을 쫙 펼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의 마디마다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자유로운 가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인피니티 건틀렛의 그 특유의 형태 때문에 관절 가동에 약간의 제약이 있어서 완전히 원하는 모양으로 자유롭게 가동을 하는 거는 약간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가위바위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V자 모양, 혹은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이렇게 손가락을 튕겼을 때의 그 모양을 어느 정도 재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잘 포징을 한 사진을 봤는데 저는 조금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저 소리를 잘 못 내서.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인피니티 건틀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지는데요, 손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발광 기믹을 키면 여기서 빛이 나는 거라서 이 부분에다가 방금 보여드린 이 교체용 손파츠를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렇게 이제 불빛을 키면요, 이렇게 교체용 손파츠에서도 이렇게 인피니티 스톤이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기믹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엔드게임 극 중에서 타노스가 이 갑주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이 인피니티 건틀렛을 끼는 장면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인피니티 워 초반에 아마 이렇게 갑주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건틀렛을 낀 장면이 잠깐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엔드게임에서는 이 건틀렛 대신에 나노 건틀렛을 착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증에 맞지 않는 인피니티 건틀렛이 들어있다는 점이 이 제품의 단점으로 조금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엔드게임 그 배틀 데미지 버전 타노스 피규어의 발매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 배틀 데미지 버전에는 나노 건틀렛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증에 맞지 않는 건틀렛이 들어있다는 점이 조금 단점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럼 교체용 헤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형이 정말 사실적입니다. 영화 속 타노스의 얼굴 같은 경우엔 배우인 조시 브롤린의 얼굴을 모델로 한 CG 모델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표정이라든지 그런 감정 표현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러워서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조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재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얼굴 조형이 정말 사실적이라서 실사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뭐 이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조형과 도색이 정말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피부의 질감이 정말 사실적이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피부 도색이 정말 리얼해가지고 아주 멋집니다. 기본 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표정인데, 교체용 헤드는 이렇게 인상을 확 찌푸리고 있는데요. 이런 무표정한 헤드도 뭔가 근엄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드는데요. 엄격 진지한 그런 느낌 말이죠. 근데 여기 교체용 헤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상을 찡그린 표정이 위협적인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썩소라든지 아니면은 타노스 특유의 이를 보이면서 이렇게 씩 웃는 표정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일단 이렇게 두 개의 헤드가 들어있어서 두 가지 표정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헬멧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헬멧 디자인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코믹스 속 타노스가 쓰는 헬멧 디자인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쿠키 영상이나 가오갤에서는 그 헬멧과 흡사한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인피니티 워랑 엔드게임에 나오는 헬멧 같은 경우엔 좀 디자인을 다소 많이 재해석한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 멋있다 보니까 이 헬멧 디자인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정이 들어가지고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영화에 나오는 헬멧을 굉장히 잘 재현하고 있는데, 조형도 멋지고, 그리고 이렇게 웨더링이 들어간 도색도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약간 뭐 가죽 질감 같은 것도 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패드 같은 게 있어서 피규어의 머리에 씌웠을 때 이 헬멧과 그리고 헤드 조형을 보호해주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헬멧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이 씌우기가 정말 쉽습니다. 헬멧을 씌우는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 크기랑 헬멧 크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약간 조형이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씌울 때 빡빡해가지고 뭐 헤드의 도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헬멧의 도색이 까지거나 혹은 뭐 손상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헬멧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씌우고 벗기기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다만 설명서를 보니까 이 헬멧을 너무 오래 씌워두면은 이 헬멧의 페인트가 헤드에 이염이 될 수 있다고 경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 엔드게임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쭉 헬멧을 씌운 상태로 전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우려는 되지만 큰 고민 없이 헬멧을 계속 씌운 상태로 전시를 할 것 같습니다. 정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멋지고요. 그리고 이 헬멧을 약간 이렇게 조금 얹은 상태에서 보면은 조금 멋이 떨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푹 눌러 씌워주는 편이 조금 더 멋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액세서리는 타노스의 칼인데요. 이렇게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이렇게 화면에 전부 담기도 조금 벅찬데, 다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실제 그 칼의 비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칼보다 훨씬 좀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던데요. 일단 뭐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이 조형이 정말 깔끔하고, 그리고 도색도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특히 칼날 부분에 이렇게 약간 광택이 있어가지고 금속 질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뭔가 그 물결 무늬 같은 그런 약간 효과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 다마스커스 블레이드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조형과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에 워싱이 되어 있어가지고 질감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 장식 같은 경우에도 조형이 매우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는 교체용 손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뭔가를 쥐고 있는 그런 손이 들어있는데, 이 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칼을 잡는 손인 것 같은데, 피부 표현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머도 별개의 파츠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색이라든지 이런 조형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뭔가를 살짝 움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손이 들어있는데, 이 손도 뭔가 역동적인 포즈를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펼친 손이 들어있어서 다양한 손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스탠드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조립이 필요한데, 그냥 이 베이스에다가 이 포스트를 꼽아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조립이고요. 베이스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타노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의 바닥에는 이렇게 어벤져스의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드디어 피규어 본체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피규어의 크기를 한번 재보면 피규어의 크기는 약 한 17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 스케일, 그러니까 12인치 스케일인데,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인간보다 훨씬 큰 덩치를 가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17인치에 가까운 크기를 가진 아주 커다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크기에서 오는 존재감이 압도적인 피규어고요. 그럼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헤드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교체용 헤드를 보여드릴 때 약간 보여드렸지만, 기본 헤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형이 정말 사실적이고 도색도 아주 멋집니다. 특히 아까부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피부 질감 같은 경우에 정말 사실적이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완전히 삭발을 한 머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 살이 조금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와, 진짜 눈앞에 진짜 타노스가 있는 듯합니다.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실제 배우가 직접 연기를 한 캐릭터가 아니라, 배우가 이제 모션 캡처로 연기한 CG 캐릭터지만, 진짜 타노스가 있다면 눈앞에 있으면 바로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 배우인 조시 브롤린의 얼굴 생김새도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턱주가리의 이런 줄무늬라든지 얼굴에 이렇게 선이 가 있는 부분까지도 조형이 전체적으로 정말 자연스럽고 사실적이고 아주 멋집니다.
타노스 그 자체네요. 헤드를 교환할 때는 머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뽑아주시고 여기 볼 조인트에다가 교체용 헤드를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교체용 헤드에다가 헬멧을 씌우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그럼 상반신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을 정복한 전쟁군주답게 아머에 상처가 많이 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스도 조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색으로 웨더링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황금색 갑주 같은 경우에 황금색 단색이 아니라 여러 색깔로 도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약간 그을린 걸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갑주가 약간 여러 빛깔로 살짝 빛나는 걸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자연스럽게 페이딩 되는 도색이 제법 사실적인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금속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죽 느낌이 나는 것도 있는데요. 재질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질감도 다르게 신경을 써서 표현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주 안쪽으로 이렇게 갈비뼈 부분이 살짝 드러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살짝 연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머 플레이트가 덧대어져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조형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멋집니다. 등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인데요. 조금 가까이서 살펴보면은 여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출색을 그대로 그냥 둬가지고 그렇게 좀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좀 극사실주의적인 그런 좀 리얼함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화상의 디자인을 상당히 잘 조형으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팔을 살펴볼 텐데요. 팔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팔꿈치 관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실리콘 재질은 보기에는 좋지만 단점도 있는데 관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을 이렇게 가동을 한 상태로 오래 내버려 두게 되면 이렇게 좀 구부러져 가지고 그 부분이 나중에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꼭 정자세로 놔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리콘 재질 특성상 이염이 쉬워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새 제품인데 여기 이 숄더 패드의 페인트가 약간 이미 조금 이염이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염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약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숄더 패드는 참고로 탈착식인데 안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알아서 딱 달라붙습니다. 탈착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다만 이 실리콘 재질 같은 경우에는 도색이 굉장히 쉽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약간 이 숄더 패드를 좀 비빈다던가 하면은 도색이 까질 우려가 있어서 좀 주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어깨가 분리가 됩니다. 먼저 숄더 패드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팔을 분리할 때는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조심해서 팔뚝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끈 같은 경우에도 탈착식인데요. 여기 건틀렛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끈을 조심스럽게 내려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빼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연결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 끈이 이렇게 빠집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가끔 빠질 때가 있는데 부서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명서에도 이런 식으로 빼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슬슬 움직여가지고 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 재질 특성상 도색이 까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을 탈착하실 때는 최대한 조심해서 움직여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분리한 건틀렛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교환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인피니티 건틀렛의 하단에 이 구멍이 있고 여기 이 볼 조인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렇게 인피니티 건틀렛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이 부분을 끼울 때는 정말 조심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팔을 다시 이렇게 어깨에다가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숄더 패드를 이렇게 다시 붙여주면 이렇게 인피니티 건틀렛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뭐 고증에 맞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나노 건틀렛보다 약간 조금 이렇게 황금색이다 보니까 갑주랑 색깔이 매치가 돼가지고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네요. 팔을 가동해서 이런 포즈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상당히 멋있네요. 근데 이렇게 약간 실리콘 팔 특유의 이런 이렇게 접히는 모습이 그렇게 썩 자연스럽진 않기 때문에 혹시 인피니티 워 버전 타노스 핫토이 피규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 안에 이렇게 팔을 접은 모양의 파츠가 별도로 들어있는데 그 파츠 같은 경우에도 이 피규어에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모습을 그 파츠로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은 이 실리콘 팔이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그냥 잠깐 이 포즈를 취하시고 바로 원래대로 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원상 복귀시키기 전에 헬멧도 한번 씌워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고증에 맞는 모습은 아니지만 상당히 멋지네요. 그럼 하반신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스커트가 있는데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레자 재질이 아니라서 이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조금 파손 우려도 적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스커트에도 이렇게 가죽 질감이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의 아머도 조형이나 도색이 상반신 못지않게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스커트가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다리의 아머 같은 경우에도 조형이나 도색이 디테일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창이 조형이 되어 있고요. 카피라이트나 원산지 표기가 이렇게 자그마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몸통의 암호 같은 경우엔 탈착식이 아니라서 제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설정상 이 암호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입었던 그 수도복 느낌의 복장 위에 덧입는 암호라 이론적으로는 벗기면 안에 그 복장이 있어야 되지만 다만 이 암호가 탈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에 그 인피니티 워의 복장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여기 스커트 사이로 살짝 드러나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인피니티 워의 그 복장 대신 검정색 타이즈를 입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절 가동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평상시에 제가 리뷰하는 6인치 피규어들보다는 훨씬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 가동의 한계를 막 이렇게 좀 무모하게 시험하기에는 조금 무서워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헤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는 여기 여기 옷 때문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거의 내려다볼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려다보는 건 대신에 약간 올려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아머를 입고 있는 피규어다 보니까 관절 가동이 거의 없는 그냥 스태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관절 가동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 이 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옆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 숄더 패드를 빼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가동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만 이 숄더 패드를 장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동을 하면은 약간 이렇게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가동의 제약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팔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도 이렇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동을 할 때도 이렇게 이 숄더 패드 부분이 약간 조금 걸리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데 빼고 한번 살펴보면은 뭐 이렇게 빼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팔꿈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팔꿈치를 접을 수가 있는데요. 팔꿈치 같은 경우엔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리콘 재질의 특성상
이 부분을 이렇게 가동을 한 채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회전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피벗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이 이 타노스 피규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면은 허리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데 지금 벌써 이런 점 때문에 허리 덜렁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이 허리가 덜렁거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약간 처음에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실제로 실제품을 만져보니까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인피니티 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 엔드게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제품이 이렇게 좀 허리가 덜렁덜렁 거리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아쉽다면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엔 고관절을 이렇게 앞으로 가동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스커트 때문에 조금 가동에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올리려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가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가동 범위가 넓지 않고요. 옆으로는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한 이 정도 제법 올라가는데 더 가동을 하기가 좀 무섭네요. 옆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동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엔 이렇게 가동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머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가동이 썩 자유로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머를 입은 캐릭터답지 않게 제법 자유로운 편이라 이렇게 옆으로도 가동이 상당히 넓게 되고 그리고 앞뒤로도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발 앞부분도 이렇게 앞으로 꺾여가지고 여러 포즈를 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타노스한테 이 칼을 한번 쥐어줘 볼 텐데요. 이 손에다가 이 칼을 이렇게 쥐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악명 높더라고요. 여기 이 부분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칼 부품을 손에 쥐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끼웠는데요. 듣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끼우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끼워도 된다고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한 거라 비교적 수월하게 끼울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뻣뻣한 부분을 억지로 열려가지고 끼우는 게 좀 사실 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손의 주먹을 빼서 이 볼 조인트에다가 이 칼을 쥔 손에 조인트를 이렇게 끼워주면 그러면은 이렇게 타노스에게 칼을 쥐어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헬멧도 한번 이렇게 씌워 보겠습니다. 상당히 멋지네요. 이 칼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영화상에서 나왔던 칼보다 많이 짧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타노스가 이 칼을 쓰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칼을 뭐 쥐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디스플레이를 할 것 같아서 신경 쓰이지 않지만 이 칼이 짧아서 영화 속의 실제 모습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이 아마 많은 분들께 좀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비교를 위해서 핫토이 로그원 다스베이더 피규어와 나란히 세워봤는데요. 지금 다스베이더의 스탠드 같은 경우엔 제가 따로 구입한 제품이라서 이렇게 높이가 좀 다르긴 한데 다스베이더도 키가 굉장히 큰 피규어지만 이렇게 타노스 옆에 세우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그만큼 타노스가 정말로 큰 피규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핫토이 저스티스 리그 슈퍼맨 피규어와 나란히 세워봤는데요. 사실 이번 타노스 피규어 같은 경우엔 저한테 첫 번째 핫토이 타노스 피규어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핫토이 마블 피규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스타워즈랑 DC 코믹스 캐릭터들 위주로 제가 수집을 해왔기 때문에 마블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핫토이 피규어를 구입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핫토이 아이언맨이라든지 아니면 핫토이 마블 관련 피규어들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엔드게임 타노스로 처음 핫토이 마블 피규어를 샀다는 게 굉장히 늦은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 사가를 마무리하는 그런 최종 보스로서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마블 핫토이 피규어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평은요.
상당히 멋진 제품입니다. 이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커다란 크기에서 오는 그런 압도적인 느낌하고 자세히 들여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디테일함, 특히 뭐 피부의 질감이라든지 그리고 갑주의 그런 도색 이런 부분들이 정말 멋진 제품입니다. 다만 단점도 있는데요. 인피니티 건틀렛의 고증이 맞지 않고 칼의 길이가 영화보다 짧아서 영화에서의 모습과 약간 거리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절 가동 같은 경우에도 부피가 큰 아머를 입고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절 가동이 좀 자유롭지가 못한 점이 있고요. 다만 그래도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약간 좀 정적인 포즈만으로도 상당한 포스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 이런 단점이 약간은 상쇄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따로 있는데요. 실리콘 팔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숨겨져서 보기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특히 핫토이사에서 사용하는 실리콘의 재질이 그다지 그렇게 고급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손되었다는 경우를 간간히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차렷 자세로 전시를 하는 편이 아무래도 좀 이로울 것 같고요. 아, 맞다. 그리고 까먹을 뻔했는데 허리가 너무 덜렁덜렁거려서 이 허리 덜렁이라는 점이 어,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발매가 됐다는 점이 약간 아쉽고요. 그걸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너무 멋진 피규어라 고가의 이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몹시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MCU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악역 캐릭터다 보니까 피규어도 그만큼 신경을 써서 굉장히 멋지게 잘 뽑아준 것 같고요. 향후 배틀 데미지 버전의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배틀 데미지 버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화 후반에 이제 전투로 인해서 손상된 그런 아머의 모습을 재현한 피규어라서 굉장히 멋지고 또 고증에 맞는 나노 건틀렛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배틀 데미지 버전을 기대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타노스 피규어를 하나 구입한다면 이렇게 좀 깔끔한 모습이 조금 더 상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저없이 일단 이 버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딱히 없고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핫토이 피규어를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특히 이 핫토이 마블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이라 이렇게 리뷰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재밌고 유용하게 봐주셨다면은 저도 굉장히 기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와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